앞에서 우리는 개체를 이제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개체들 사이에 관계를 맺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개체 관계 모델링을 하고 나면 그 개체 관계 모형으로부터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손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개체관계 모형으로부터 각 개체로부터 개체 테이블을 찾아내고 관계로부터 관계 테이블을 이제 찾아냅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러한 개체 테이블과 관계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은 지난주 강의 동영상에서 개체관계 모형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으로부터 이제 개체 테이블과 관계 테이블들이 나오면 그 테이블들을 보고 혹시 거기서 우리가 정규화할 것이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해서 아주 최적화된 그런 이제 DB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이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면 DB 스키마를 이제 개선을 해서 그 결과 아주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이제 만들어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난 동영상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개체에 대해서 개체 테이블을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직원이란 개체에 대한 개체 테이블을 이렇게 우리가 추출해내고, 이 개체 테이블은 그 개체 관계 모형 안에 있는 그 개체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개체들 사이에 직원과 프로젝트 사이에 뭐 참여라는 그런 관계가 맺어져, 다대다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그걸로부터 이런 관계 테이블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개체 관계 모형으로부터 개체 테이블과 관계 테이블을 만들어내면 그걸로부터 필요한 경우에 정규화를 해서 아주 최적화된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손으로 해서 이제 개체관계 모형으로부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만약에 우리가 워크벤치와 같이 자동화된 툴을 이제 사용을 하면 우리가 거기서 개체관계 모델링을 하면 바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적화된 DB 스키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개체관계 모델링만 하고 나면 그냥 만들어진 DB 스키마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지난 동영상에서 개체관계 모형의 실습에서 워크벤치에서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과정을 이제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냥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체관계 모델링을 좀 더 잘 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는지, 아니면 만약에 왜 그 워크벤치에서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지는지 등을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럼 워크벤치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테이블들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개체관계 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좀 더 잘 모델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체관계 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떤 속성인데, 그 속성이 값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관계형 데이터 모형을 공부할 때 살펴봤습니다만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는 어떤 필드에 값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개체관계 모델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개체에 대해서 속성을 부여하다 보면 그 개체의 속성들이 서로 좀 성격이 다른 속성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원이라는 이런 개체가 있어요. 그래서 주키는 사원번호고 건무부서 그 다음에 직급 이런 이제 속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라는 게 있는데 이 전화번호가 어떤 사원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단일의 값을 가지도록 우리가 이 전화번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내려면 테이블을 나타내야 된다고 그랬죠. 각각의 칼럼에 값이 하나씩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사원번호 2원이 있으면 뭐 설계부 그 다음에 직급은 대리 214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2원에 설계부 대리 2142 이렇게 레코드가 따로따로 만들면 여기에 값이 전화번호의 값이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이 앞에 2원이라는 사원에 대한 정보를 여기 두 번 이렇게 입력해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라든지 그런 정규형이라든지 그런 이론적인 것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난 동영상에서도 지나가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실제 현상에서 한 개의 사실이 있으면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도 한 번 또는 한 개의 데이터로 기록이 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원이라는 사원이 실제 현상에 한 사람이 있으면 이 2원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개의 레코드로 한 번 기록되는 게 좋은데 여기는 두 번이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안 좋은 데이터베이스 설계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할 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개체관계 모형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원이 전화번호를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사원이라는 개체와 분리해서 여기 사원이라는 개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원이라는 개체와 분리해서 전화라는 개체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러면 이 사원은 전화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다. 이제 1대 n 관계로 이렇게 모델링을 이렇게 하죠. 그럼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원에 대한 사원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전화에 대한 전화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보유라는 관계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사원에 대한 테이블이고 이제 보유에 대한 테이블은 어느 사원이 어느 전화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보유에 대한 테이블이고 그 다음에 전화에 대한 테이블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전화에 대한 테이블은 이렇게 되겠죠. 전화는 전화번호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원은 이제 사원번호를 주기로 하는 사원에 대한 정보가 있고 전화는 뭐 전화번호만 포함되어 있는 이런 칼럼이 하나인 주기값만 가지는 테이블이 있고 이 관계는 이제 이 관계를 구성하는 개체의 주키인 사원번호하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와서 이 주키들이 이제 결합한 복합키를 주키로 하는 이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 중간에 만들어지는 테이블이 어때요? 이 중간에 만들어지는 테이블이 주키가 사원번호하고 전화번호인데 이때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1대 n이기 때문에 사원 한 사람은 전화번호를 여러 개 갖고 있지만 전화번호 하나에 대해서는 사원이 한 명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2141이라는 전화번호가 사원 2원이 사용한다는 이 레코드를 식별하려고 그러면 이 값 두 개를 알면 당연히 식별할 수 있지만 이 값 두 개를 다 알 필요 없이 뭐 하나만 알아도 되죠. 전화번호 하나만 알아도 이 레코드를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보유라는 관계가 1대 다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하면 주키가 뭐죠? 전화번호 하나로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이 테이블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테이블하고 합칠 수가 있죠. 이것도 주키가 전화번호, 이것도 주키가 전화번호니까 합쳐지면 여기서 이 사원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사원 번호가 이쪽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원 번호가 라는 칼럼이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E1, E1, 뭐 E2, E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두 개의 테이블만 남게 되는 거죠. 이 테이블하고 이 테이블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속성이 여러 개의 값, 복수 값을 그 필드의 속성의 값으로 가지면 그 복수 값을 가지는 속성을 뭘로 모델링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개체로 모델링하고 원래 개체가 그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관계로 1대 다 관계로 이렇게 맺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맺어주면 각 개체에 대한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관계에 대한 정보는 어디로 간다 그랬죠? n쪽 개체에 대한 개체 테이블에 그 정보가 추가가 돼서 두 개의 테이블로 표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앞 슬라이드의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이 복수의 값을 가지는 속성을 포함시키면 이렇게 테이블의 형식이 아닌 이런 표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이게 복수 값이기 때문에 테이블의 형식이 아니죠. 이것을 개체관계 모델링을 하면 이와 같이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값을 가지는 속성은 별도의 릴레이션으로 분리 내지는 개체관계 모델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별도의 개체로 모델링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개체를 모델링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속성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요. 근데 쭉 기록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개체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뒤 보면 좀 이상한 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예제에 있는 것처럼 과목이라는 개체 있고 그 개체의 속성으로 과목 번호 학기를 이제 주키로 주고 어떤 과목이 어떤 학기에 개설됐다. 물론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키를 더 추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 여기 있는 것처럼 0331 과목이 2018년 1학기에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분반 번호에서 개설됐는데 뭐 1반이랑 2반이랑 이렇게 개설이 됐다 하면 여기에 분반 번호라는 칼럼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게
주키를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는 단순하게 분반원 없이 한 개의 반만 개설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뭐 단순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거기에 담당 교수 이름이 누구고 연구실 번호가 어디다.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뭐 잘 됐죠? 잘 됐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교수님의 연구실이 국제관 C동 303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게 뭐가 뭐 문제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한 개의 사실이 여기에는 이렇게 두 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한 개의 사실이라는 거는 이 교수님의 연구실이 국제관의 C의 303호실에 연구실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개의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 한 개의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한 번 기록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번 기록 또는 한 개의 데이터로 이제 기록이 되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는 이렇게 두 번 기록이 됐죠. 그럼 이런 두 번 기록이 되면 뭐가 뭐 나쁜 게 있느냐? 두 번 기록하면 되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강의 연구실을 옮기셨어요. 그래서 뭐 A동 100호실을 옮겼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두 번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작업하는데 시간도 오래 들고 번거롭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것보다 더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이걸 바꾸는 사람이 깜빡하고 이 교수 연구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걸 모르고 처음 만나는 이것만 바꾸고 다 바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새로 바뀐 연구실에다가 만약에 뭐 과제물을 제출할 거라든지 그러면 과제물을 제출하면 되는데 다른 이 0990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옛날 연구실로 이미 안 바뀌고 그냥 있기 때문에 옛날 연구실에 가서 허탕을 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또한 관련이 적은 속성들은 별도의 개체로 분리해서 여기에 보니까 과목이라는 개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지만 연구실 번호라는 것은 과목이라는 개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교수를 설명하는 그 교수가 연구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교수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분리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과목이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수가 여러 개의 과목을 담당하고 한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는 한 사람이다. 그래서 1대 다의 관계를 맺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목에 대한 개체 테이블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교수에 대한 개체 테이블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1대 다 관계, 어떤 교수가 어떤 과목을 담당한다 하는 그 정보는 누가 가진다 그랬죠? N쪽 개체에 기록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이 담당 교수명은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외래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래키가 돼서 이 교수 테이블에 있는 이 교수명이라는 칼럼을 참조하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 만약 이 교수님이 강의 연구실을 A동 100호실로 바꿨으면 한 번만 이렇게 바꿔주면 모든
데이터 변경 작업이 완료되는 깔끔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